계속해서 교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권은 교사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교사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억압적이고 좀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건 권위와 권위주의가 혼동해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사회생활의 특정 영역에서 개인이나 조직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된 능력이나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인정한 능력이나 힘이라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억압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생기는 게 권위입니다. 권위는 자발적으로 믿고 따르게 하는 힘인 거고요. 자발적 동의가 없으면 권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자발적 동의를 끌어내는 힘인 겁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다르죠. 권위주의는 힘으로써 지배하려는 겁니다. 자발성이 아니라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권위주의고요.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게 권위주의죠. 어떤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 게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정말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러나서 믿고 따르는 건데, 권위주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따르게 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권위와 권위주의는 명백히 구분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교사의 권위주의가 문제였죠. 그러니까 교사가 무조건 내 말이 옳으니까 따르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교사의 말이랑 무조건 따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사의 말이 무시되고 전혀 먹히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최근 문제시되는 여러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나도, 학벌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모가 교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고 교사는 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지휘와 역할은 교사의 지휘와 역할과 달라서 부모가 교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또 교사는 교사로서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죠. 그래서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 권위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도 권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의사의 권위가 있어야 환자가 의사 말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믿고 처방대로 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이 낫게 되는 건데, 만약 의사의 권위가 없다, 그러면 환자가 의사 말을 믿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뭐 약을 먹다가 더 병이 악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의사한테 가지도 않겠죠. 의사 말을 못 믿으니까.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도 상급자의 권위가 있어야 하급자가 상급자를 따르면서 일이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상급자의 권위가 없다, 그럼 하급자가 상급자 말을 무시하고 하급자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다가 만약에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상급자는 자기가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책임 안 지겠다 그러고, 하급자는 또 하급자대로 무슨 변명을 하겠죠. 그러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그런 아주 또 불성사나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다른데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하고, 이건 굉장히 당연하죠. 하지만 일단 결정된 사항에 관해서는 결정된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왜 일이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판단해서 다시 개선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상급자의 권유가 없으면 하급자가 상급자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정된 일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일이 이제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사회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교사의 권위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교사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교사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감화되는 게 교사의 권위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없으면 학습자는 교사의 말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교사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수업을 받는 학습자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사의 권위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학습자가 교사의 말을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더 많은 교감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수업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사는 더 많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고 또 학습자는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자가 교사를 믿고 따르려면 교사가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 선생님을 접해봤기 때문에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로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학습자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지 학습자가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권위는 지적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세워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교사의 지적 권위는 주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사실상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는 수업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수업을 통해서 교사가 얼마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죠. 수업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능력과 특성에 따라서 학습자는 교사를 믿고 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실질적 권위를 가지려면 좋은 수업을 전개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는 단지 교사라는 이유로 교사를 따르지 않죠. 교사 수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교사의 지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교사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만큼 교사가 수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중요한 게 교사가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도덕성이 학습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도덕성이 학습자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가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유아에게 교사의 언행은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초중고와 다르게 유아교육기관은 유아가 생활하는 곳이어서 유아는 종일 교사와 같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교사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게 되죠.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교사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면서 유아는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교사가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사의 권위가 바로 서야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제대로 배울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사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